네, 이제 마지막 챕터 4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델링에 관해서 알아봤고, 그 만들어진 모델링을 어떻게 출력해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D 영상 모델링 데이터, 이걸 어떻게 변환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D CAD 프로그램은 전용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저장되며 프로그램마다 다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데 호환이 가끔 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3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립 확장자라고 하죠. STP나 IGS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STL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요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 방식의 종류. 자, 다음 중 3D 영상 모델링 데이터 변환 방식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좋겠죠. 지금 STP, IGS 나와 있는데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STL, GKS, DXF, AMF, OBJ 이렇게 총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STP랑 IGS 그 옆에 있는 STL 정도는 정독해 보시고 몇몇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뭘 알고 계셔야 되냐? STP. 자, ISO에서 주관해가지고 개념 설계, 재료 특징, 테스트, 생산 지원 등의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 교환에 관한 가장 최신의 국제 표준이다. 국제 표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CAD, CAM, CA에서 이용되는 3차원 모델의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솔리드 모델의 정보를 받는다. 국제 표준이라는 게 아주 크죠.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GS. IGS는요, 미국 상무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표준 규격이에요. 어디에서 이제 제정했는지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피스 모델의 정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GS 파일은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이 5개,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시, 글로벌, 디렉토리, 파라미터, 종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게시는 IGS 파일에 대해 주석이 들어가 있고, 글로벌 섹션에서는 여기에서 시스템 환경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디렉토리에는 엔티티 목록, 파라미터에서는 실제 데이터, 종결에서는 5개의 구성 섹션에 사용된 총 줄수를 기록한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얘네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STL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좀 단순하게 설계되는 건데 쉽게 생성이 가능하게 가볍다라고 이미지화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은 3D 프린팅 쾌속조형의 표준 입력 파일의 포맷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CAD CAM 시스템에서 정보 교환에 용이하나 모델링된 공면을 다면체로 정확히 옮기기는 어렵고 변환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 정도의 이미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출력하냐?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모델링한 거를 STL이나 아니면 STP 아니면 IGS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걔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거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뭐냐? 이 모델링 된 거를 컴퓨터가 직접 해당하는 뭐 좌표라든지 뭐 최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계산이 가능하도록 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형상이 구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G코드를 뽑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프린팅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G코드에 따라서 프린터와 컴퓨터가 연동되어서 프린팅 해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린팅 된 거를 후가공 해줘야겠죠. 뭐 버라든지 좀 거칠거칠한 면들 이런 거 제거해주는 작업하는 겁니다. 자, 이 순서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가공 나와 있죠. 후가공까지의 과정. 자, 이렇게 진행되더라.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거를 이제 넘겨서 G코드라는 걸로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후가공까지 가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터 출력 장치 종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제법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FDM 방식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FDM,
디퓨즈드, 디포지션, 모델링. 재료를 압출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자, 고체 기반의 재료에 열을 가해서 녹인 뒤 노즐이 움직이면서 G코드 좌표에 따라 점점 겹겹이 쌓아 올리는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다.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고 돼 있죠. 이게 가장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도 좀 자주 나옵니다. 장점, 장비 및 재료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단점, 정밀도가 비교적 낮고요. 왜냐면 녹여서 이렇게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정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 팽창, 열 수축 이런 거 다 고려해야겠죠. 출력 속도가 느리고요. 한 층씩 쌓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쌓고 식히고 이런 걸 해줘야 돼서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투가공 처리가 좀 손이 많이 가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것들, 얘네들도 일단 이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MJM, SLA, DLP, SLS. 자, 이런 이름이 있더라 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옆에 있는 내용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이미지화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MJM, Material Jetting이죠. 재료를 분사해요. 머테리얼이 재료고 제팅이 분사니까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죠. 자, SLA,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오퍼레이터스, 광중압 방식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DLP,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광중압 방식, SLS,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 분말 적층하는 방식이더라. 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 있는 이름들은 또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전부 끝내봤는데요. 파트 3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기출문제에 아주 충실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에 충실할 것. 자, 왜냐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에는 최신 기술이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 구시대 기술이 되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추세에 따라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애초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특정 짓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책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기출문제 잘 보시면서 기출문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 꼭 확인하시고 해설까지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식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앞으로도 기출문제 풀이 잘 하시면서 공부 잘 하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 독자 여러분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애매한 부분, 혹시 문제 풀거나 책에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렵더라도 네, 다 확인하고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